네, 오늘 모신 분은 성균관대 라이즈 사업단장이시죠. 최재분 교수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요즘 소보린 AI가 화두인 것 같아요. 네. 특히 한국에서 이제 새 정부에서 이걸 아주 강하게 추진하겠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. 관심이 커졌는데 네. 이 소보린 AI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. 소버린 AI는 일단 우리가 AI를 쓸 때 학습을 많이 하잖아요. 네. 생성형 AI 특징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학습을 합니다. 그리고 그 데이터를 학습한 걸 바탕으로 AI 서비스를 제공을 하죠. 그런데 만약 우리는 안 할게요.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얘가 만약 미국의 AI고요. 네.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미국을 중심으로 다 학습을 합니다. 문서, 그동안의 서류. 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. 독도는 어느 땅이야? 그랬을 네. 때 만약에 일본이 만들어낸 문서를 많이 학습했다면 독도는 분쟁 지역이고 일본 원래 땅인데 지금 한국이 점거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또 네. 중국이 또 열심히 하잖아요.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그런 AI를 개발을 했고 그게 전 세계가 다 쓰게 된다 그러면 고구려는 어느 땅이야? 그러면 이제 그래서 사실은 수십 년간의 데이터가 우리가 만든 게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원하는 알고리즘으로 좀 학습을 해서 우리가 문화, 우리 데이터에 담긴 역사 여러 가지를 좀 학습하게 하는 게 일단 필요로 하고요. 그리고 특히 나중에 이제 국방이나 이런 데 쓴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해지죠. 네, 그래서 꼭 의존할 수만은 없는 굉장히 중요한 주권 중에 하나고 그래서 국가 전략 자산이라고 보는 것도 전 좀 타당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렇다면 그 소버린 AI, 한국형 이 소버린 AI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일단 이제 보통 미국이 넘버 원이고 중국이 넘버 투고 그리고 나머지를 세컨 티어 국가라고 하는데요. 네. 그 중에서 데이터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. 네. 학습하려면 자기 국가의 데이터들이 잘 쌓여 있어야 되잖아요. 다행히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카카오톡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그래서 사실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다른 국가들은 미국이나 또는 중국이나 이런 대형 플랫폼에 다 넘어간 반면 우리가 고유 데이터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어야죠.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오픈 소스로 이제 어떤 정보, 테크니컬 페이퍼 같은 것들을 공유하는 게 보편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좀 이 다양한 기술에 관한 문서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스스로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마지막은 이제 하드웨어입니다. 반도체가 있고요. 또 하나는 전기 공급이나 서버의 유지 기술이죠. 네. 얼마 전에 일본이 라인의 경영권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네. 쉽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1억 명이 사용하는 서버를 하루아침에 그 노하우와 기술을 자기들이 습득할 수가 없죠. 그래서 사실은 플랫폼이 한번 시작되면요. 또 AI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걸 운영하고 활용하고 어마어마한 서버들을 관리하고 하는 게 엄청난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이라 이걸 지금 포기하는 거는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다 확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그 네이버라는 어떤 검색 플랫폼이 있고 또 맞습니다. SNS, 뭐 카카오를 포함한 맞습니다. 뭐 라인을 포함 여러 가지가 또 우리만의 이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다는 게 AI 시대, 소버린 AI 시대에 상당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. 그럼요. 예를 들어 뭐 유튜브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인스타라든가 거기에 우리 데이터 되게 많긴 하죠. 네. 학습하도록 줄까요? 절대 안 주죠.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AI가 대한민국에 특화된 무언가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우리 국민들이 디지털을 워낙 잘 쓰기도 했고요. 그 고유의 플랫폼이 있어서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주권이 있다는 게
굉장히 지금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. 네. 사실 이러한 그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안 되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런 면에서 우리도 이 소버린 AI 강국이 될 수 있는 밑바탕 조건을 갖추었다 봐야 되나요?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거기다가 저희가 어찌되었든 반도체도 세계 원투를 다투는 제조 강국이잖아요. 네. 이것도 되게 중요한 핵심 무기고요. 또 하나가 제조업입니다. 네. 앞으로는 이제 피지컬 AI, 그래서 뭐 AI 관련해서 융합하는 게 굉장히 큰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 될 텐데,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상당히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. 네. 네. 근데 지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네.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런칭했죠. 대통령이 자랑스럽게 공개했죠. 뭐 700조. 이거 네. 뭐 어마어마한 압도적인 맞습니다. 규모인데 네. 이런 거와 비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예산이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적은 한정된 예산인데 맞습니다. 이걸 가지고 과연 경쟁이 될 만한 우리만의 어떤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? 그러려면 뭐에 집중을 해야 될까? 어떤 차별이 있어야 될까? 여러 가지 좀 질문이 생기거든요. 네. 맞아요. 이게 어마어마한 투자가 필요하고요.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지금 GPU 100만 대를 한다 그러는데, 그럼 지금 가격으로만 봐도 일단 기기만 50조입니다.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발전 시설 필요하고요. 그다음에 공기 컨트롤 시스템, 이거 뭐 컴퓨터니까 당연하고, 그게 다 이제 소버린 AI 노하우가 되는 거고, 미국이 왜 그렇게 하냐? AI는 패권이거든요. 지금 딱 보니까 AI가 패권인 거예요. 그래서 네.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을 다시 한번 뭐 그레이트하게 만들겠다 그런다 그러면 AI가 너무 중요한 거죠. 실제 2021년 미국 석학들이 발간한 미래 전략 그 보고서에 보면 중국을 제어하려면 AI를 먼저 발전시키기 굉장히 중요하다,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.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있을까? 그나마 희망을 보여준 케이스가 저는 딥시크라고 생각합니다. 네. 딥시크, 이 회사가 창업한 지 1년 반 만에 사실 어마어마한 성능의 AI를 만들어냈죠. 네.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GPU 수출도 금지돼 있어서 최신 버전도 못 썼고, 좀 낮은 버전의 컴퓨터를 잘 이렇게 모아가지고 계산을 했고, 돈도 80억밖에 안 들었어, 뭐 이렇게 발표를 했죠. 근데 성능이 오픈 AI O1보다 더 좋더라 이러면서 전 세계에 사실 충격을 준 거였거든요. 네.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. 쉬운 일은 아닙니다. 딥시크도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테크니컬 페이퍼들을 보고, 야, 요 모듈은 요렇게, 요 모듈은 요렇게, 요 모듈은 요렇게, 그걸 한번 조합을 해서 만들어 보자. 그걸 하나 결정하고 코딩을 한 다음 한 번 학습하는 데 드는 비용이 80억이거든요. 이건 어느 나라나 예외가 없습니다. 네. 예, 학습을 해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렇죠. 거니까. 그럼 그 수백 가지의 조합 중에서 그걸 성공적으로 찾아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. 아마 100번은 했을 거다, 뭐 다들 이래요. 그럼 한 8천억 드는 거죠. 우리나라도 네이버가 지금까지 2조를 썼다 그러고, 그래요? 카카오가 4천억을 쓰고, 이거는 도저히 못 쫓아가겠어 그러고 손을 들었다고 하는데, 그래서 이제 소버린 AI 프로젝트에서 국가적으로 충분히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최소한 GPU 한 10만 장에서 네. 100만 장까지 하면 좋겠다, 뭐 얘기들을 하는데, 어쨌든 그런 걸 만들어서 기업도 그렇고 연구소도 그렇고 또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활발하게 좀 쓸 수 있게 해주자 하는 게 지금의 프로젝트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네. 앞으로의 AI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좀 예산을 잘 써야 되는, 물론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상당한 금액의 투자는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러니까 결국은 챗GPT 같은 그런 어떤 그 AI 플랫폼이 우리에게 하나 있어야 된다,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되겠네요. 맞습니다. 네, 그런 거 하나 필요합니다. 그리고 그런 걸 개발하려면 제가 아까 한번 계산해서 만들어 보려면 80억 든다고 그랬잖아요. 네. 그게 다 GPU 사용료거든요. 네. 그래서 GPU 서버를 이렇게 갖춰 놓고 국가에서, 야, 우리 소버린 AI를 위해서 그런 거 스타트업도 좀 만들어 보게 하고 뭐도 하게 신청하면 쓸 수 있게, 또 그게 나온 다음에는요,
국민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잖아요. 그렇죠. 나는 의료 데이터 학습해서 좀 AI 닥터 쪽 만들어 보고 싶어요. 그런데 그 사람 보고 뭐 80억, 800억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니까 야, 그럼 너 학습할 때는 우리 국가에서 만든 GPU 서버를 한번 쓰도록 해줄게. 이 연구 뭐 제안서 받아가지고 쓰게 해주고 사실 그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, 근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이버는 이미 2조를 거기다 일단 네. 돈을 써봤고 카카오도 한 4천억 써봤고 결국 이 돈을 쓴 곳들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아니면은 이거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소버린 AI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? 네. 뭔가 연관이 될 수 있는 접점이 크다라고 볼 수밖에 맞습니다. 없네요. 네. 그래서 사실 이제 데이터가 많은 데들이 당연히 잘할 수 있겠죠. 네. 그러면서 네이버, 카카오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. 또 KT도 그동안 많이 했고요. 아, KT. LG도 사실 투자를 많이 해서 상당한 훌륭한 수준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뭐 어쨌든 미국도 그렇지만 자율 경쟁을 해서 가장 좋은 걸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죠. 이미 딥시크가 1월 20일 경에 나왔거든요. 네. 세계 10위권 바깥으로 밀려 나갔어요. 벌써. 그러니까 잠깐 반짝하고 그다음에 맞습니다. 효용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평을 받는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록 4라고 앨런 머스크가 만든 게 너무나 성능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사실 그록 3가 나온 것도 2월 18일이었거든요. 네. 그때도 벌써 딥시크보다 성능이 훨씬 더 좋았어요. 근데 그거의 2배 성능이 이번에 그록 4에서 나왔습니다. 아, 그래요. 그러니까 지금 이 경쟁은 무시무시하다고 할 수 있죠. 그러겠네요, 진짜. 어쨌든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데이터 주권 있고 미래에는 어떤 그 여러 가지 분야에서 쓸 일이 많아요. 그래서 그걸 소버린하게 주권이라고 생각하고 좀 인재도 양성하고 또 투자도 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올려놓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.